제가 팔려고 하는 제품을 그대로 쳐주면 되는데 비슷한 상품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유사한 카테고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사진을 직접 찍어주시면 됩니다. 3장 정도 찍었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직접 사진을 찍어주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맥도날드랑 BTS랑 콜라보 했던 햄버거가 들어있던 포장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할까요? 실제로 이베이에서 찍어보면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화이팅! 국내 시장은 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해외 시장이 더 조금 넓고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장님의 주력 사업인 K-팝 역직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매 대행은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의 물건을 구매를 해서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대신 물건을 보내주는 서비스 행위를 얘기를 하죠. 이 구매 대행의 반대를 역직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를 통해 물건을 해외 소비자들한테 보내주는 서비스 행위를 얘기합니다. 현재 주력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국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나라가 좀 다양한데 북미, 미국 쪽이 있는데 미국이랑 캐나다를 같이 이제 붙여서 하는데 가장 큰 곳이 이제 미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미를 얘기를 하면 남미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도 있고요. 중간에 있는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도 있거든요. 유럽 쪽에서는 다 알고 계신 영국이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도 있고요. 동유럽이 있죠. 불가리아도 있고 크로아티아,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바레인, 아시아 같은 경우는 뭐 태국이나 혹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다양한 나라에서 수수료나 배송비 같은 경우는 동일하나요? 배송비가 사실 좀 어렵고요. 저도 이베이를 운영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율은 사실 조절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배송비에서 많이 안 까지게 세팅을 잘 해놔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우체국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체국에 보면 EMS로 부모님들이 뭐 김치도 보내주고 뭐 반찬도 보내주잖아요. EMS를 많이 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형 택배도 많기 때문에 포토카드나 제품 같은 경우는 소형 포장물이 있고 K팩이라고 있습니다. K팩 같은 경우는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해외로 배송해주는 2kg 미만의 소형 포장물을 좀 저렴한 가격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우체국에서 이제 넘어가면 이베이를 하게 되면 린코스라고 따로 이베이랑 협업을 하는 택배 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EMS 그리고 나라별로 뭐 US 스탠다드, 유럽 스탠다드,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붙는 경우는 배송비가 저렴하고 섬 같은 경우는 또 배송이 안 되는 경우는 페덱스 이런 데를 또 써야 되거든요. 페덱스를 쓰게 되면 좀 배송비가 올라갑니다. 배송비 책정을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테고리는 다행히도 무겁거나 큰 부피가 있는 포장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송비를 좀 저렴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매출을 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 특정 국가 같이 어느 곳이 제일 인기가 많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베이 플랫폼에서는 미국이 가장 매출이 큽니다. 이유는 이베이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는 구매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K-팝 이런 니즈가 있고 이런 거를 잘 몰랐습니다. 아시는 대표님을 통해서 홍대에서 이제 매장을 운영을 했었는데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제품들을 보고 찾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니즈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알게 되었고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올려서 판매를 해보니까 판매가 잘 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판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걸 보고 이제 온라인을 시작을 하신 거가 맞으시죠? 어떤 가정을 했냐면 홍대 매장을 운영을 하는데 홍대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그 외국인 대상으로 뭔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실제로 매장을 오픈을 하고 K-팝을 팔았는데 잘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홍대에 올 수 있는 외국인들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치면 적다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을 하게 된 거죠. 아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안테나샵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오프라인 매장이 있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 있고 이런 게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신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홍대에 매장이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보내줄 수 있으면 더 신뢰가 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같이 하시는 대표님이랑 SNS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올 분들이 DM을 많이 보내줍니다. 특정 제품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고요. 언제 매장 갈 거니까 이런 제품 구해줘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즈를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적은 가격에 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응원봉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덕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이제 탈덕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근이나 번개장터나 이런 데 올라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입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매입한 거 중에 수익률이 엄청 높게 나오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탈덕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전 거일수록 혹시 프리미엄 같은 게 붙기도 하나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BTS 같은 경우는 멤버들이 다 군대에 갔는데 올해 다 나오거든요. 올해 나오면 이제 컴바인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가요. 직접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알려줍니다. 올해 이제 누구 제대하니까 얘네들 컴바인 할 거야, 콘서트 갈 거야, 혹은 음반이 나오면 살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BTS 오래된 앨범부터 쟁여놓으면 이거는 이제 가격이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라고 혹시 예상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 아는 다른 대표님은 실제로 이런 굿즈 사업을 하고 계신데 BTS 물건을 다 쟁여놓고 있습니다. 나중을 예. 위해서. 얼마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저희 가게에 와서 매상을 올려주는 이제 고객분들 중에 스트레이키즈나 뭐 에스파나 여자 아이돌 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그룹들보다 BTS 원래 아미 팬들이 와서 한 번 구매를 하면 최소 30만 원 이상 구매를 하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소싱한 금액은 한 자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마진율이 상당히 높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계속 팔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번 팔릴 때 마진율이 상당히 높은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앨범 안에 있는 사진 하나, 포토카드 안에도 많은 시세들이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베이에서는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진을 찍으면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 시세에 맞춰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당근이나 이런 데 팔면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눔으로 다 나누고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이베이에 올리면 최소한 용돈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렇게 중간중간 오프라인 매장을 어떻게 하시게 된 건지 그걸 유지하시는 이유도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 온라인 매출이 훨씬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앞으로도 오프라인 매장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실까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선은 월세 이상의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가게를 유지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야 시장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아이돌을 다 일일이 스케줄을 알고 어떤 아이돌이 최근에 어떤 음반을 냈는지 알기가 상당히 힘든데 매장을 갖고 있으면 그 고객들이 그런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추가로 해볼 수 있는 사업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홍대에서 매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굿즈나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런 고객층 이외에도 다른 또 니즈가 있는 외국인 고객층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넓혀갈 수 있는 매개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매장은 저는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대에 그러면 매장이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오픈을 하면 이제 1번 출구 뒤에 있는데 네. 저희 매장이 사실 엄청 번화가에 있지는 않습니다. 구글에다가 리뷰 받는 작업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면 홍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글을 더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잘 보는 구글도 있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샤오홍수 리뷰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인스타그램은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만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틱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맥도날드랑 BTS랑 콜라보 했던 햄버거가 들어있던 포장지입니다. 콜라가 담겨있는 맥도날드 BTS 컵.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할까요? 포장지는 그냥 주는 거라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원? 100원인데 실제로 이베이에서 찍어보면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갖고 왔기 때문에 뉴진스 빼빼로부터 해서 과자류 같은 경우도 많이 콜라보를 합니다. 틈새라면에 제로베이스 원이 있어요. 라면을 사면 포토카드를 주거든요. 그 포토카드도 가격이 라면보다 비쌉니다. 이거는 크러쉬 맥주이고 맥주를 사면 주거든요. 이렇게 이걸 오픈하면 할인화 포토카드를 줍니다. 이것도 이제 시세로 치면 몇만 원 하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상품 올려볼 건데 이거는 클라우드 BTS 컵이고요. 55,000원. 컵은 이제 맥주 사면 사은품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아시는 분이 이것만 닦아다가 6불에 팔았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일부입니다. 되게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면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 갈 만한 이제 제품들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경험하시면서 의외로 좀 많이 팔려서 신기했던 상품이 있나요? 이거는 약간 노하우라서 너무 많이 오픈하기는 힘들지만 네네. 예를 들면 앨범 있잖아요. 앨범을 많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앨범보다 앨범 안에 있는 부속품, 단종된 거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삽니다. 이제 음반사들이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구조인데 정확히 말하면 음반사는 마진이 많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장은 그 안에 있는 부속품 이거를 잘 찾아가지고 올려야지 잘 팔리고 마진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지금 하셨던 것 중에 제일 구하기 어려웠던 게 있나요? 응원봉 같은 네, 경우 네. 그룹별로 응원봉들이 다 틀립니다. 어떤 특정 나라에서 엔하이픈 이런 응원봉 구해달라고 하는데 응원봉이 실제로 한국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저희가 그거를 매입을 해도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6만 원에 저희가 사도 그 친구들도 6만 원에 구하는 거죠. 왜 그게 구하기 어렵냐? 하이브나 SM이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소량만 풉니다. 이게 한정돼 있는 재고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엔하이픈 그룹에 콘서트를 가시는 분인데 그 콘서트를 입장하려면 응원봉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응원봉을 안 사요. 저희 가게 그 엔하이픈 응원봉이 하나 있는데 대여를 4번, 5번 하신 것 같아요.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를 보려고 한국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업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 친구들이 예를 들면 진 뭐 아니면 에이티즈 그룹들이 팝업 스토어를 해요. 거기에서 이제 뭘 사면 포토카드를 주고 그런 거가 다 있거든요. 아이템이. 네. 이거를 사달라고 해요. 사람들 모아서 공동구매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미리 받고 거길 대신 가서 저희가 물건 사서 나눠주고 이런 것도 해봤습니다. K-팝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트렌드나 이슈나 이런 거에 좀 밝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좀 확인하고 체크하는지. 사실 많은 그룹들이 어떤 이슈나 뭐 연애 문제나 정치적 상황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를 일일이 다 알기는 힘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장이 있다 보니까 고객들이 직접 이거를 알려줍니다. 새 음반을 냈는지 또 어느 나라에서는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돼서 그룹이 상승세를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데 매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SNS를 직접 운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플러스 SNS 채널에서 DM을 보내거나 어떤 트렌드를 미리 알 수가 있고요.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다 보면 저희가 제품도 잘 발견할 수 있고 이걸로 마진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팝 상품을 판매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지금 하나 보여드리면 뉴진스 로모카드인데 어떤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 에스파가 클라우드랑 협업을 해서 이런 카드를 만든 거고 변호석 같은 연예인도 이디아랑 네. 협업을 해서 이제 포토카드를 따로 이렇게 생산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팔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손님 오시는 분들한테 물건을 사면 몇 장씩 주고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주고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약간 팁을 드리면 물건을 해외로 발송할 때 꼭 선물을 넣어줍니다. 이슈가 될 게 전혀 없죠.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시중에 싸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넣어주죠. 하나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최애 포토카드를 찾아서 넣어줍니다.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중국 고객이 잠깐 찾아왔는데 포토카드를 따로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저는 몇 장만 구매할 줄 알았는데 그룹별로 해서 1,000만 원치를 사겠다고 해서 다 사진 찍고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넘기려고 했었는데 고객님이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이게 정품임을 자기는 증명을 받고 싶다. 왜냐면 중국에는 로모 카드 같은 게 많아서 이게 자기는 불안하다. 정품을 증명을 받고 싶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이게 복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매뉴얼은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정품이다, 이건 앨범에서 나왔다, 혹은 어떤 특정 콘서트를 통해서 받았다인데 한국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가 문제이고, 지재권이나 상표권 이슈는 없는 게, 브랜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게 정품 브랜드면 따로 제품을 산 어떤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다 되잖아요. 가품 이슈는 그런 걸로 통하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구매하신 그분한테 이게 가품이 아니라는 건 어떻게 그래서 인증하셨어요? 저희가 인증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정품 마크를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 저도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카드가 이제 인쇄된 거랑 실제로 공장에서 찍혀서 나온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계속 보다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소싱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셨고, 이베이에 이 상품을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간편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초보 사장님들이 따라하기 쉬울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베이에 PC로 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온 제품은 BTS 진 핫 블루 모카 커피인데, 이거를 올리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핸드폰에 이베이 앱을 설치하고 판매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상품 리스팅 하기를 누르면 제가 팔려고 하는 제품을 그대로 쳐주면 되는데, BTS 커피 보틀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서치를 눌러주시면 실제로 BTS 커피 보틀 비슷한 상품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거와 유사한 카테고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사진이라는 게 가장 위에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직접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면 사진을 하나 찍어주고, 뒷면 제품 상세 설명 있는 거 뒷면 사진 찍어주고, 위에 사진을 찍어줍니다. 3장 정도 찍었는데,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직접 사진 찍어주는 거를 더 선호합니다. 이렇게 완료를 누르면 이제 사진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목, 상품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품명에 오리지널 BTS 지민 커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멤버가 진입니다. 이거는 모카 커피예요. 그래서 진이라는 이름이랑 모카 커피라는 것만 제가 넣어주겠습니다. 펜 모양을 눌러서 BTS 진 커피 MT 보틀 핫 브루 모카.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80자 이내로 제목을 써주면 되는데, 많이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네이버랑 다르게 가득 채워서 키워드를 많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완료를 눌러주고요. 카테고리는 아덜 뮤직 메모러블,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상품 명세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한 줄로만 써도 물건이 팔리거든요. 상품 명세 밑에 설명 부분에서 펜을 눌러서 AI 설명 사용을 눌러줍니다. 이러면 사진을 보고 종합적으로 AI가 상품 설명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상품 설명이 들어가고요. 굳이 사진을 첨부하거나 상세 페이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나중에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을 잘 잡아야 또 마진도 많이 챙기겠죠. 펜을 누르고, 해당 상품은 현재 6불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베이에는 경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경매는 알다시피 실제 경매랑 같은 구조고요. 제품을 올려서 이제 경매에 참가하는 분들이 가격을 부르면 그 가격 최종 낙찰 받은 사람한테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개념입니다. 경매 온으로 켜주시고 초기 입찰비를 저는 3불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구매가도 넣어줄 수 있는데, 대략 내가 이걸 10불에 팔고 싶다 그러면 즉시 구매가를 이렇게 10불 넣어주고 완료. 그러면 경매에도 올렸고 즉시 구매가를 10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처음에 템플릿을 잡아줘야 되는데, 배송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까 기존에 잡아준 배송 템플릿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7불로 넣도록 할게요. 기본 설정 그리고 판매자 정책은 따로 만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서 상품 리스팅 하기를 하면 상품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처럼 이제 상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5분 만에 다 끝났어요. 간단하게 이제 상품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실제로 이렇게 직접 갖고 있는 제품들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팁을 드리자면, K-팝 굿즈를 올리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마트 있잖아요. 이마트도 있고 홈플러스, 롯데마트, 여기에 가서 연예인들이 콜라보를 한 거 직접 그 자리에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는 필연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안 하면 저는 다른 게 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막상 해보다 보니까 이 사업에서 재미를 느꼈어요. 일이 좀 즐겁다. 그리고 내가 소싱을 하고 제품을 알아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 고객들, 그리고 이 시장을 알게 됨으로써 더 약간 배움이 많아지고 재미있는 사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흥미 요소도 중요하고 꾸준함, 체력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갖게 되면 사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 사장님 채널을 보시고 이런 온라인 사업을 도전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을 잘 가지고 꾸준하게 이 사업을 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소규모로 시작해도 좋고 내가 마음이 있어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면 도전해 보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최소 한 달이 아니라 한 3달 혹은 6달 정도 해보고 안 되면은 포기할 수 있는데 처음에 시도하는 거를 두려워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맞다면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고 이 일에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하는 거를 해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매주매출 사장님 이제 4년차가 곧 되시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베이를 어느 정도 안전 궤도에 지금 올려놓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자동화 단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이라면 처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 경우는 내 시간이 들고 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온 단계에서 제가 원하는 건 이제 자동화 단계, 배송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런 물류업체를 통해서 자동화를 구축하는 단계가 제가 하고 싶은 단계고 여기에서 이제 배송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쿠팡 같은 경우도 물건을 놓고 보내는 로켓크로스나 제트배송이 있듯이 해외 사업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물건을 놓고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게 하나 있고요. 이베이 플랫폼 이외에도 아마존과 다른 플랫폼도 지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출 관련된 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K-팝 굿즈 이외에도 화장품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진 건기식 제품을 수출하는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도 확장을 하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원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 다 이루시고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